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동료 의원이 경쟁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제 어깨에 날개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박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저렇게 두 명을 어떻게 찍으라는 거지? 어떻게 한 명이 두 명을 지지하지? 이 문제의식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면 혹시 잘못되면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한 것입니다. 박쥐.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 최민희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 이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면서도 작은 소리였다, 공개적인 조롱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충청권 연설회에서는 특정 후보만 건너뛰고 악수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고 상대 후보의 연설 도중 비웃거나 부정하는 듯한 모습 역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최고위원 출마가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언행이 반복되고 논란이 있을 때마다 책임보다 해명이 먼저 나온다면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의 지도부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8월 4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를 2주 앞두고 친명과 친청 간의 공방전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는 최고위원 후보들의 TV 토론에서도 거친 신경전이 이어졌죠. 개파 간 감정의 골이 전당대회 이후 당내 통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최고위원 후보 중 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미화 후보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최고위원 TV 토론이 상당한 화제를 몰고 있는데 네. 그 얘기 하기 전에 서미화 후보님께서 최고위원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그것부터 여쭐게요. 네, 계기가 있죠. 네.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원팀이 돼서 뒷받쳐주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년이 막 지났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길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려면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거든요. 근데 지난 이제 1년 동안 우리 집권 정당, 집권 여당 우리 민주당 일기 지도부의 역할이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하고 내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이 남으셨지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2년 내지 3년입니다. 이 기간에 완벽하게 원팀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저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좀 그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하나의 계기는 우리 민주당이 사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표방하고 포용하는 것이 정체성이고 또 그래 왔다는 이제 민주당인데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최고위원으로 저같이 직접 당사자 장애 여성이 도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민주당의 희망이 돼야 되겠다. 좀. 예. 실제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이 양극화 문제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 지도부에서 그분들을 대변하는 그래서 정책과 입법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민주당.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우리 민주당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모두의 민주당이 되게 하는 더 민주당이 큰 정당으로 넓게 민주당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네. 예. 후보님, 제가 사실은 처음에 네. 그 도전의 의사를 밝히셨을 때, 인지도가 낮아서 경쟁력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정말 실제로는 했어요. 근데 네.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연설에서도 힘이 있으시고, 뭔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호소력이 짙은 목소리나 연설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네. 약간 지금 먹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스로는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이제 나가겠다고 이제 결심하기 전에 몇 명 의원님들과 상의도 좀 하고 의견도 묻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의원님은 말리시고 너무 어려운 선거다 이게. 그리고 그때는 이미 최민희 의원님께서 나오시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신 후였는데 예. 워낙 인지도에서 이렇게 경쟁이 안 될 거다. 이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전국을 다녀야 되고 전국 선거기 때문에 네. 정말 어려울 거다. 돈도 많이 든다 막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의원님은
최민희 의원님을 상대할 여성 의원은 서미화밖에 없다. 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예, 좀 예,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사실 인지도라든지 또 최민희 의원님은 재선이시잖아요. 저는 초선이고 선출직이고 또 비례고 네.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경쟁이 안 되죠. 그럼에도 제가 도전을 했던 거는 도전 자체의 삶이 사실 제 삶이에요. 네. 제가 시각장애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될 거야 하고 도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안 돼.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면 도전이라도 해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고 예. 도전 자체는 사실 실패가 없다. 성공 아니면 배움이 많을 뿐이다. 이런 이제 각오로 도전을 했는데 실제로 하면서 지금 지난주 이렇게 쭉 당원들을 만나고 지역 네. 순회를 하면서 네. 당원들께서 저의 어떤 지향성, 정치적 지향점, 내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완전히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정당이 돼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반드시 포용하면서 중심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끌고 와서 입법과 정책을 굉장히 실효성 있게 해내야 된다. 예. 이것에 대한 저의 주장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아. 설득이 되고 있고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네. 순위 뭐 2번밖에 안 했지만 지역 순회 경선을 순위권 이제 5위 안에 들어가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당선을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네. 1위에서 1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2위에서 5위는 순위 뭐 네, 퍼센테이지가 네. 고만고만하고 맞아요. 또 끝까지, 지역별로 그쵸 네, 맞습니다. 가봐야 돼요. 예. 네.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후보님?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죠. 제가 호남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호남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고 무안 목포에서 자랐고 또 거기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도전할 때 호남 국회의원들 중에 좀 말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요? 호남 사람들이 예. 호남 사람 안 뽑아주더라. 굉장히 상처받고 힘들 거다.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런 조언들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출마하고 쭉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호남에서 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지율이 여론이 그래서 그 호남 분들이 호남 사람을 안 뽑아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시기가 사실 호남이 너무 중요한 시기. 그렇죠. 호남이 맞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발전의 AI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지도부 역할이 너무 중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지지하기도 하겠지만 호남이 갖고 있는 현재 과제, 풀어야 될 과제, 3대 메가 프로젝트, AI 데이터, 반도체 이것들이 호남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굉장히 속도전 있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잠도 줄이고 속도 있게 해서 성과를 내시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감지가 돼요. 네. 그러면 지도부가 그걸 뒷받쳐서 3년 이내에 사실 반도체가 실체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입법이 됐든 정책이 됐든 대통령하고 똑같은 적어도 앞서가지 못할 망정 시간을 맞춰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 덜 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2시, 3시까지 안 자고 일을 하잖아요. 네. 지도부도 2, 3시까지 안 자고 같이 해야죠. 국무회의 같이 지켜보면서 발빠르게 입장 내고 그렇게 가려면 사실 잘 것 다 자고 자기 정치 할 것 다 해갖고는 못 맞춰요. 근데 네, 지금 그렇게 사실은 생각합니다.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을 3명으로 해서 약간 네. 팀 정청래 이렇게 해서 약간 팀워크로 가고 있잖아요. 뭐 생년 월일로 뭐 이렇게 찍거라 뭐 이런 것도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친명계는 후보들 수는 많고 전략적으로 뭔가 팀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전략이 따로 있으세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뭐 생일자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지금 정청래 일기 지도부에서 1인 1표제를 해서 얼마나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다. 예. 엄청 자신 있게 자랑하시고 당원들에게 그것을 해낸 이제 지도부로서의 아주 자부심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 정청래 대표님을 필두로 한 그 세 분의 그분들이 팀으로 다니면서 1인 1표제를 갖고 있는 당원들에게 선택을 설계해 주는 방식이잖아요. 예. 뭐 생일자로 그렇죠. 찍어라. 예. 이거는 1인 1표제에 정면적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원들에게 선택을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본인의 계획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앞으로 민주당이 이분을 이제 선택했을 때 어떻게 가겠구나.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득하고 당원들의 표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 비전이나 정책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생일자로 해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네. 이거는 우리 민주당에서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1인 1표제로 해서 민주당의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첫 선거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네, 예. 당원들께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원들께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자 하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한 번 지역을 돌았지만 당원들께서 그렇게 설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예.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현명한 것이라고 선택을 하실 생각을 거라고. 합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누가 뭐 찍으라고 해서 그대로 찍을 우리 당원들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어제 이제 최고위원 TV 토론회가 상당한 논란을 네.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주목했던 건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박쥐라는 얘기가 나왔고 일베문화 요게 이제 약간 공방의 중심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민희 후보 관련한 논란 중에는 서미화 후보님이 당사자인 논란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일련의 사태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민희 의원님께서 네. 이제 충청도에서 제가 이렇게 연설을 할 때 제가 이제 이 새로운 지도부는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고 민주당과 정부가 원팀이 돼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민주당 당원들께서 그런 지도부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시대정신이다. 이 파트에서 우리 최민희 네. 의원님이 아, 아닙니다 했던가 아니다 네, 아니요 했던가 이랬어요. 아니요 예. 했던가 이렇게 하신 영상을 이제 저희 이제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죠.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팀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쳐주는 그런 지도부가 돼야 된다. 이 당론은 다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전부 이재명 정부 성공은 다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아니요. 그럼 최민희 의원님은 대체 왜 나오신 거예요? 왜 나오신 거예요? 예. 정청래 대표님 엉화하고 예. 나오셨나요? 예.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 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부정하는 모습, 의구심이 그렇죠. 들었다. 예. 실제로 노골적으로 말씀도 하십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를 뭐 보호하고 옹호하는 이런 발언도 연설 중에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예, 예. 근데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표에 대한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공격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물론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도 필요하죠. 네. 근데 제가 정청래 대표님을 지적하는 것은 일기 지도부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평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느 또 방송에서 그거를 지적하니까 정청래 대표를 내가 모욕하니까 뭐 그랬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절대 모욕 아닙니다. 지도부의 권한은 엄청나거든요. 예. 이전에 정청래 대표님 공천권 다 행사했죠. 당내 인사권 했죠. 당 운영권 다 갖고 있었어요. 그 권한을 주는 이유는 사실은 권한과 책임을 같이 부여하는 거죠. 그것을 진행을 했으면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더니 모욕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하는 평가하고는 좀 다른 입장을 말씀하시고 있어서 저는 모욕을 준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사과를 좀 하셨나요? 그 방송에서 사과하셨지 개별적으로는 사과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었군요. 이의를 지키겠다라고 네네. 했다고. 어제 방송 토론에서도 먼저 오셨더라고요. 이제 들어가니까 앉아 계신다고 말을 해줘서 우리 비서관이 네. 제가 가서 악수를 신청을 했어요. 악수하고 했더니 뭐 처음에 굉장히 개면적이야 하시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대충 서로 역할이 달라서 그래 이러면서 넘어가시긴 하셨는데 이제 서로 저는 역할이 달라서 그래.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저는 김민석 대표 추대하는 역할 맡은 적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을 제대로 집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쳐줘야 되는 거 그리고 사실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깨어서 밤잠 안 자고 일해도 쉽지 않은 예, 예. 상황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민주당이 뒷받침하는 것은 다음 총선 승리나 집권 재창출하고 바로 직결되는 중요하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주장하고 할 네. 수만 있다면
저라도 역할을 해보려고 나온 거지. 아, 우리 예. 최민희 의원님이 정청래 대변하는 역할을 나는 김민석 대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이라고 계신가 생각합니다. 보군요. 네. 서로의 역할이 달라서 네, 그래. 그렇게 그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과가 아닌데. 예. 네, 아니죠.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하셨다, 부정하셨다. 이 부분도 문제인데, 네. 근데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톤앤 매너, 어떤 뭐 조롱과 야유로 보내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박쥐라고 하거나 이런 표현은 사실 자제해야 하고 자질에 대해서도 좀 의심케 할 만한 그런 대목이기는 한데 사과도 안 했군요. 근데 어제 TV 토론에서도 사실 박쥐 부분에 대해서도 일면 뭐 사과의 표현이 있기는 했지만 뭐 큰 소리로 한 거, 작은 소리로 했다라든지 뭐 이게 약간 이렇게 변명하는 듯한 일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어제 예. 김용호 우리 후보님이 바로 그 질문을 막 하시면서 굉장히 진짜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리로만 듣잖아요. 예. 김용호 후보님이 그런 모습을 저는 그렇죠, 처음 그렇죠. 봤습니다. 예. 22대 국회 들어와서 예. 아주 점잖으시고 아주 유하신 분으로 저는 인식했거든요. 저랑 예. 나이가 같습니다. 예. 김용호 의원님하고 친구라고 같이 가끔 뵙고 하거든요. 근데 어제 그런 모습은 처음 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표현이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당사자 입장에서 충분히 느끼셨을 그렇죠. 것으로 저는 이해가 예, 됐고요. 박쥐라뇨.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받으셨으면 굉장히 진정성 있게 그렇죠, 사과를 그렇죠. 하셨어야 되는데 예. 굉장히 변명처럼 들리더라고요. 아하. 조용히 말했는데 그게 들렸다면 죄송하다. 이건 너무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들리든 안 들리든 공개됐든 공개되지 않았든 간에 동료 의원에 대해서 어떤 동물에 빗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좀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민희 후보가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언행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이슈를 몰고 다녔었는데 김용호 후보를 향해서 김용호 후보가 연설하고 있는 도중에 또 박쥐 이러더라고요. 그 영상이 또 공유가 됐고 어제 김용호 후보가 직접적으로 묻는 장면.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대응도 사과인지 아닌지 좀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그런 대응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불쾌하게 봤습니다. 불쾌하게 봤다. 네. 예. 저는 최민희 의원님은 최고위원 후보직 사퇴하시고 사퇴, 국회의원직도 사퇴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된다. 네, 별로 정치적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고 의지도 없어 보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직은 사퇴하시는 게 더불어민주당에도 공동체에도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진보의 의제를 뉴스공장이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국회의원 할 이유가 없죠. 바쁜 국민들이 스스로 뭔가 이 공동체나 사회의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뭐 협상하고 다투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회의원들이 대신 국회에 가서 그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의제화시키고 그걸로 이제 토론도 하고 싸움도 하고 협상도 하면서 좀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고 그걸 기반으로 제도화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민희 의원님이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걸 뉴스공장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인이 뉴스공장 패널 나가시면 되지. 굳이 국회의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미화 의원님한테 하는 걸 봤는데 요번에 뭐 앞에 나오셨더라고요. 뭐 악수를 패싱한다든지 예. 네, 근데 그거는 저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눈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서미화 의원님이. 예. 다른 분들한테 악수하다가 딱 그것만 지나치더라고요, 영상 예. 보니까. 서미화 의원님 예전에 어디 방송 나가서 본인은 눈이 안 보이니까 악수 청할 때 이름이랑 같이 좀 말해달라라고 해서 예.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도 네. 서미화 의원 앞에 오면 서미화 이렇게 네. 그렇게 안 하는 유일한 정치인을 그때 꼽았는데 이준석 의원이었어요. 이준석 의원이 잘 안 하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최민희 의원이 그 이준석 의원이랑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저는 국회의원 자질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 장면은 그 어제 TV 토론에서 박쥐 이 논란이 나오는 장면 한번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동료 의원이 경쟁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제 어깨에 날개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박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저렇게 두 명을 어떻게 찍으라는 거지? 어떻게 한 명이 두 명을 지지하지?
이 문제의식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면 혹시 잘못되면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저는 지금 오늘 사과드립니다. 사과 발언에서 저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두 분을 연대하는 것을 포유동물로 박쥐로 표현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정당화하는 거예요. 저 두 사람한테 표를 받는 게 아닐까? 그러면 그게 박쥐 아닐까? 이런 발상 자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발상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그건- 바로 일배 문화예요. 아니, 의원님, 그건 부정하지 마세요. 이게 일배 문화라고요. 아니, 그렇게 몰아붙이시면 어떻게 안 되죠. 포유동물 박쥐로 동료 의원을 평가합니까? 이러니까 예, 아니, 예, 저도 사실은 저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랐던 게 서미화 후보한테 했던 뭐 아니요라든지 비웃는다든지 사실 이제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도 상대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막 야유를 보내거나 이런 상대 선수가 그러진 않잖아요, 적어도.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박쥐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 앞에서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걱정돼서 그랬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너무 무력감을 느껴요, 저는.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예. 최민희 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 지금 어찌됐건 뭐 충청과 부울경 지역 최고위원 선거 결과 1위를 달리고 있죠. 좀 격차 좀 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설화가 이어질수록 감 표현이 된다고 봐요. 예. 아직 중요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권리당원들이 있는 호남이라든가 수도권 남아 있어요. 지금 최민희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설화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평가할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아마 많은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당의 그런 지도부를 구성할 수가 있는 후보가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지금 뭐 인격적인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서미화 후보의 경우에 그렇게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악수를 왜 패싱을 하나요? 뭐 그러니까요. 국민의힘과의 그런 여러 가지 연설 현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내 선거예요. 그렇다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전에도 과거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해서 했던 발언이라고 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당대회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는 당내 축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분란과 불협화음을 만드는 그런 발언들 저는 굉장히 본인에게 굉장히 감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력과 생명에도 생책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민희 후보가 진정 어린 사과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과할 것 같지 않은 게 사실은 이 관련 논란에 대해서 현장을 조금 더 살펴봐달라. 나에게 더 모욕적인 상황이 더 많다라고 이제 본인의 그 행태를 약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포장하는 듯한 모습. 그래서 뭔가 사과하고 반성하고 뭔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들이 일단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 자기가 편한 사람만 만나고 자기가 뭐 불편한 사람 무시하고 그러려면 공인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이러면 윤석열 수준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안 하시면 돼요. 굳이 국회의원 안 하시면 되죠. 국회의원 하면 자기 불편한 사람들이랑도 계속 마주해야 돼요. 그 사람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고. 예전에 요새 노무현 대통령 파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 대통령님 연설 나가서 계란 맞고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한번 정치인들이 계란이라도 맞아주고 해야 국민들이 스트레스 풀리는 거 아니냐. 기억나요. 맞아요. 아니 뭐 대통령이나 맞아요.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욕설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태도로 정치하셨잖아요. 근데 뭐 지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무슨 이게 아까 그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상대 당도 아니고 상대 정파를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비난과 욕설 이런 것도 아니고 같은 당에 있는데 심지어 같이 경쟁하는 후보가 지금 연설하는데 그 앞에서 야유하고 내려와서 뭐 악수도 안 하고 뭐 이게 사실 총체적으로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서미아 의원님 눈 안 보이시니까 일부러 패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불쾌한 영상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려면 국회의원을 안 하시면 되죠. 저 이제 지금 영상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저 사태 이후에 뒤에서 김용만 의원이 말리니까 김용만 의원하고도 좀 큰 소리로 다투는 듯한 모습. 부적절합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봉주 의원을 소환을 했네요. 정봉주 234가 있다. 이대로면은 깨지거나 망한다라고 이제 경고성 발언을 페이스북에 남겼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정봉주 후보는 지난 전대에서
발언 하나로 거의 이제 1위를 달리다가 이제 낙선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게 최민희 후보 입장에서는 역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평소대로 뭐 시원시원하게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권리당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뭐 외부 지금 뭐 저기 국민의힘과의 그런 다툼이 아니에요. 민주당 내 자당 내에 있는 선거입니다. 당내 선거이고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예요. 어떤 후보가 더욱더 민주당을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그냥 선택하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지금 일단 최고위원 지금 각 후보들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 따른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저는 물론 뭐 지금까지는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3주차에 들어서게 되면 호남 지역 지금 권리당원 숫자가 한 30%가 넘는다고 하죠. 네. 그리고 수도권은 40%로 넘는다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 70%가 넘는 권리당원들이 남아있어요. 그 표심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아마 이번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권리당원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이전에 저는 당원분들께서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희가 무슨 그 장애인 대변하는 분 혹은 장애인 눈 불편한 분한테 저렇게 하는 정당인가요? 그런 분을 저희가 지도부로 선출하는 그런 정당인가요? 예. 개파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에 대한 문제잖아요. 저런 분을 당원들이 지도부로 특히 뭐 수석 최고위원이요? 그거는 저희 공동체가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 아닌가요?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이 찍혀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것이 바로 일배문화 아닙니까?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너무나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두 후보를 다 지지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박쥐가 이런 됩니까?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전당대회 짝짓기 논란, 최민희와 그다음에 이성윤, 한민수를 갖다가 홀짝으로 해가지고 이 전당대회에서 전략을 세운다. 이게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제. 이거 맞습니까? 짝짓기 포스트 웹은 그 김민석 후보 측에도 돌던데요? 예, 정청래 대표의 1년간 행적이 자기 정치적이었는가에 대한 논박, 네. 그다음에 무례와 비매너에 대한 논박. 네. 오늘의 시사평론가 오윤혜 씨는 지금 들어보시면 어땠습니까? 어떤 저런 모습을 봤을 때 예, 뭐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각자 5명이 다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일단 자기 정치는 맞죠. 아니 그럼 자기 정치라도 했어야죠. 그럼 1년 동안 뭐 했어? 당의 정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당과 청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국정 운영이 잘 근데 될 수 당 있도록 그런 느낌이 대표가 없었죠. 당을 위한 거라기보다 자기를 위해서, 네.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다 자기의 영대를 나를 위해서 자꾸 하면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많이 이상하죠. 예. 네. 약간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약간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네. 정청래 대표를 지키자 하는 분도 있었고 중도에 가까우신 분들은 왜 저러실까? 저건 진짜 아니지 않나?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는 후자에 가깝고요. 오윤혜 씨는 가령 어느 날 국회의원 시켜줄게 하고 민주당이 나서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주 완전히 거부합니다. 맞아요. 네. 뭐 저도 그런 기회가 없지만 저도 하래도 저 안 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도저히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진짜 자기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건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네. 정치하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가 지금은 그런 쇼츠 정치, 인기 투표로 정치인들이 이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유명하자 하니까 지금 막 이렇게 최고위원도 많이 선호도나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최고위원 선호도가 현재까지 투표한 결과로 보면 최민희 후보가 압도적 1위거든요. 네. 20% 넘기고 네. 2위자 박선원이 17%가 지금 제가 통계표를 있습니다. 박선원이 16.41, 최민희가 22.58. 그러니까 현재까지 네. 경선한 거 상태에서 최민희 후보가 압도적 1위거든요. 네.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가방위원장이셨나요? 그때 아주 인상적인 네, 모습을 아주 보였죠.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완장을 차지 않고도 이 분이 활약을 할 수 있을까? 최근에 이제 축구협회에 왜 졌죠? 왜 졌죠? 약간 그런 발언들을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예. 이번 경선 과정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비매너부터 해가 그 애티튜드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1위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저는 이게 앞으로 쉽지가 않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등위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